안녕하세요. 우리 현 제품을 2분 정도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리는 제품은요, 건물 일체형 BIPV 태양광 발전 시스템입니다. 건물 일체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생 방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세 번째는 효율을 높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생 방지를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빗물이 이렇게 쭉 내리는 가운데서도 내부에 전혀 비가 새지 않도록 만들어지거든요. 밑에 보시면 곰돌이가 있고 침대가 있는데, 곰돌이와 침대가 전혀 젖지 않았습니다. 활용 용도는 우리 공장 건축에 멧돼지의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타르스라든가 아니면 우리 휴게소에 고스톱 휴게소에 가보시면 태양광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 오는 날 내부에 들어가면은 비가 안 맞는 있는데 비가 뒤로 새거든요. 이런 용도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전입니다. 태양광은 빛이 1500볼트가 흐릅니다. 감전, 보전,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건 화재입니다. 순환전류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런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따가 설명드릴 스트링 옵티마입니다. 중동전압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죠. 태양광 모듈이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발전소죠. 이게 이제 다양하게 용량이 연결되면은 큰 발전소가 되는데, 사실 조그만 발전소를 하더라도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이 와서 불을 끄려고 한다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는 전압이 높은 전압과 높은 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햇볕을 받으면 그런 게 발생하거든요. 소방관이 다 꺼질 때까지 불을 꺼질 때까지 호스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감전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500볼트가 생기는데, 근데 여기에는 저희 제품이 세계 최초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에서 1인치 30cm 떨어진 가운데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압을 재면은 0볼트가 나옵니다. 이 기능이 래피드 셧다운 디바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NEC에서 그 유엔에서 규정한 법입니다. 앞으로 그런 게 없으면 태양광을 저희가 설치해놨다가 만약 여기서 감전이 된다든가 건물의 통째로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설치하신 분이, 설계하신 분이 결국 책임지고 시공하신 분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래피드 셧다운 시스템 RSD 기능이 들어가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출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사실 발전 출력은 어떻습니까? 분입니다. 최대 55%까지 발전 출력이 늘어납니다. 바로 균등전압을 해서 내부에서 순환되는 전류를 막는 거죠. 만약에 제 손을 접속 카메라 보고요, 손가락을 하나의 스트링이라고 본다면은, 스트링은 500W 모듈을 20개 연결했다. 그러면 10kg지 않습니까? 이게 스트링인데 각각이 초기에는 발전량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지나면 순환전류가 흐르거든요. 그 순환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화재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열이 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스트링 옵티마입니다. 따라서 그런 순환전류를 모아서 시그마 P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P는 전력이지 않습니까? 모아진 전력을 유효한 전기로 만들어줍니다. 최대 55% 발전량이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균 30년 평균 10%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한다면은 우리 1층 건물 태양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비선 방지. 비가 새더라도 조용하게 내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쪽에서 내진 장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완벽한 장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 특히 건물에서 화재, 감전, 부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세 번째가 출력이
30년 평균 10%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 제품이 아마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발전기 말씀을 잠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저만 갈 테니까요. 이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요, 건물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설치하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걸 늘 관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씩 무거운 운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까만 연기죠. 까만 연기 안에는 이 암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도 들어가 있습니다. 녹스하고 속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96%가 안 나옵니다. 까만 연기를 우리가 비탑조로 표시하는데 비탑조 10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비탑조 0입니다. 환경부의 32억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건데요. 내년서부터 아마 법제화될 겁니다. 우리 탄소 중립 2050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줄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NEP, NET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 등급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 발전기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면은 아마 그 탄소 중립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저쪽에 가면은 양압 배전반이 있습니다. 이제 배전반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쪽 가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이내 30분 이하로 유지하겠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거는 스마트 양압 배전반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음압이라는 거는 많이 아실 겁니다. 음압은요, 어떤 병실에 압력을 낮춰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날개가 없거든요. 날개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못 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양압은 반대입니다. 내부의 압을 조금 높여가지고 외부의 미세먼지나 아니면은 뭐 염분이나 아니면 습기가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의 312조 1항에는 반드시 배전반은 양압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시중에서 양압 구성되어 있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반도체 공장, 전기가 특히 중요한 플랜트 설비 같은 경우에는 현 전기실에 거꾸로 양압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데는 하나도 안 해놨죠. 자, 태양광 발전에서도요, 양압 배전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태양광 설비는 수명이 20년이나 30년을 보고 있는데요. 배전반은 밤의 결로 때문에 15년뿐이 수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결로 없이 수명이 2배 긴 양압 배전반이 필요한 거죠. 40년 되는. 자, 태양광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요, 20년에서 30년 태양광 발전 설비의 수명인데 15년뿐이 배전반이 안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5년 더 쓰려고 배전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 보시면요, 양압을 구성하는 양압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부에 아크라던가 전기 단락 사고가 나면은 그걸 잡을 수 있는 아크 검출 컨트롤러 및 제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을 여는 방식도 다르죠. 한번 문 열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배전반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시죠. 네, 자, 이렇게
예,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문을 여는 방식은 이렇게 열어서 제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여니까 어떻습니까? 바람 소리가 나죠. 소리 나십니까? 예, 바람 소리. 예, 바람 소리가 납니다. 자, 에어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에어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먼지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내부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다른 걸 여기서 보실 수 있죠. 아이언 도금입니다. 우리 전기에서는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 법칙에서 본다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속이 이렇게 흐르죠. 그럼 유도 자장이 생기거든요. 유도 자장이 접지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감전됩니다. 보통은 배전반이 다 조립식인데 조립식의 한쪽만 접지를 한다고 해서 이런 데가 유도 자장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유도 자장을 막기 위해서 아이언 도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한 건요, 여기에 아크 제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크가 발생을 하면요,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 안전공사 통계에 의한다면 158명이 사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일병원에서 바로 후송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단락사고가 나면 4ms 안에 아크를 검출해가지고 잡아버립니다. 아크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양압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도화의 구조가 다르죠. 도화의 구조가 다릅니다. 자, 이런 기술이 접목된 게 양압 배전관인데요. 저 뒤에 가시면은 이 양압을 구성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열이 주울열이라고 하는 주울열이 어떻게 외부로 뽑아내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텐데 주울열을 뽑아낼 수 있는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압을 유지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 그 뒤에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 이동해서 보시겠습니다. 조달 우수제품, 조달 신제품, 최고 기준을 자, 이제 이게 양압 배전반에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후면입니다. 후면에는 까만게 달려있죠. 이게 전자 열전 소자입니다. 자, 여기서 내부에 열이 나는 원리는 잘 아실 거예요. 주울열입니다. 0.24 아이자슨 R.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열이 뜨거운 열도 있고 차가운 열도 있습니다. 우리 점심 때 식사하신 다음에 아이스 커피를 드시면은 그 바깥에 어떻습니까? 결로가 생기죠. 물기가. 이런 게 생긴다는 거거든요. 결로는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한 상대 습도하고 관계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부에 뜨거운 게 생기면 쿨링해야 되고요. 내부에 차가운 게 생기면 히팅해야 됩니다. 바로 쿨링과 히팅을 동시에 하는 COP 효율이 약 8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전자열전 소자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팬 소리가 나는데요. 아까 저 앞에 컨트롤러에서 보시는 것처럼 2.5파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걸 자동으로 관제해가지고 팬을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전기실 전체, 이런 배전반이 전체에 있는 거를 양압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설비에 비해서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겠는가라는 건데요. 95%가 절감됩니다. 95%가요. 왜냐면 여기 부분만 양압을 구성하고 결로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압 배전반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전기 배전반은 모두 양압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전기인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새로운 스트링 옵티마 태양광의 4세대 이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화면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태양광 설비의 4세대 스트링 옵티마 기술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알고 계시는 태양광 발전 설비는 1.5세대 설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세대는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4세대 기술은 스트링별로 관제를 하고 스트링별로 불균형이 생기는 걸 잡아줘서 내부의 화재라든가 아니면 손실되는 전력을 높여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 기술과 디지털 와칭 기술이 들어가서 이거를 최적의 상황으로 운전케 하는 게 4세대 태양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세대 태양광의 가장 중심되는 제품이 스트링 옵티마입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은요, 하나는 고급형, 표준형, 그 다음에 저가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광 스트링 옵티마는요, 모듈이 2008년도에 나왔을 때는 200W 모듈이었습니다. 13.6% 효율. 근데 최근에는 700W 모듈입니다. 22.25%의 효율입니다. 과거에 나왔던 200W서부터 현재 나왔던 700까지를 혼합 모듈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전기가 혼합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혼합이 안 됐었거든요. 혼합할 수가 없었죠. 내부의 순환 전류 때문에. 그런데 혼합시킬 수 있는, 그래서 4세대 제품의 핵심 제품이 되겠습니다. 최대 발전 효율은 55%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30년 평균 발전은 10%가 늘어납니다. 10% 수익이 더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저희 NET 심사위원님들이 심사 8분의 심사 결과 그렇게 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공인 호라스 기관에 인증이 된 출력 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또 이동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 스마트 양압 태양광 접속함입니다. 우리 양압 태양광 접속함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꽂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안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래피드 셧다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래피드 셧다운은요, 우리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약에 모듈에 어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관이 와서 불을 끄려고 합니다.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모듈 자체가 발전소이기 때문에 햇볕이 있는 가운데서는 계속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 되는 가운데서 물을 뿌리면 어떻습니까? 감전될까요? 불이 꺼질까요?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전되기 때문에 불을 아예 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래피드 셧다운 디바이스가 탑재된 저희 제품에서는요, 태양광 모듈 끝단서부터, 모듈이라고 본다면은 30cm 구조물에서 전압을 재지 않습니까? 전압이 제로로 나옵니다. 바로 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NEC 규정, 또 UL 규정에서는 반드시 래피드 셧다운 기능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도 이미 도입을 했고요. 싱가포르와 태국, 그리고 베트남도 도입 검토 중입니다. 한국은 몰라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지금 훌륭하신
태양광 업체들, 인버터서부터 이 모듈 업체, 관련된 업체가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만약에 내피드 셧다운 시스템 안 해나오고 만약 시공을 해서 문제가 되면요, 세 가지 점에서 문제 관계되는 분들이 걸립니다. 하나는 설계 결함, 두 번째는 시공 결함, 세 번째는 매뉴얼 결함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소위 얘기하는 중대재해법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태양광 접속하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안전이다. 두 번째는요, 효율을 증대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제 손바닥이 접속함입니다. 이런 접속함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제 몸이 인버터입니다. 제 머리가 그러면은 대통령계 대전반쯤 되겠죠. 제 귀가 이제 송전선로가 되겠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박수도 한번 쳐야 됩니다. 네. 왜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인버터예요. 네. 자, 우리 다시 접속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접속함인데요. 접속함은 다수개의 스트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스트링은 뭡니까? 태양광 모듈 500W짜리가 한 20개가 연결되면 이걸 우리는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다수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속하면은요, 다수개, 만약에 20개의 스트링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20개가 맨 처음에는 같습니다. 한 6개월 단위 괜찮아요. 새로 건설한 이후에 6개월 지난 다음서부터는 이게 100이 나와야 되는데 먼지가 묻었어요. 2번은 90이 나옵니다. 3번은 벼락을 맞았어요. 80이 나옵니다. 7번은요, 염분이 묻었어요. 이런 가지각색의 사연들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전기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죠. 전기를 병렬 접속할 때는 전압이 같아야 된다. 물론 이제 교류에서는 주파수나 위상차나 이런 것들도 일치해야 되는데 직류에서는 최소한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들으면 어떻습니까? 열받죠. 그래서 역전류 다이오드가 달려있는데 열받고 때에 따라 폭발해버립니다. 폭발하면 아예 끊어지니까 스트링에서 발전되는 게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열받으면 손실되고 옆에 있는 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균등전압화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링 옵티마, 또 옆에 달려있는 이런 제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접속함의 두 번째 기능이 고출력으로 균등전압을 만들어서 고출력화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데 간과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옆에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요, 온도 센서, 그 다음에 눈 오는 거,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그 다음에 일사량 센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한전 선로에 연결하지 않습니까? 선로에 연결하면은 그걸 개통 연계라고 얘기합니다. 만일에 그 개통 연계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전기가 들어오면은 개통이 망가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블랙아웃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간헐성 에너지를,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구름 끼고 햇볕이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고 그 여자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간헐성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센서들입니다. 이런 센서들은요, 사실 어느 업체는 기상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해서 8%까지 맞춘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실시간 현장 데이터, 하루 지난 데이터가 아니고 현장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예측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스트링 옵티마를 통해서 이거를 제어를 양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 해줍니다. 소위 가상발전소 출력 제어가 가능하죠. 이런 기능들이 접속함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접속함 문을 열기 전에 제가 세 가지 정리합니다. 하나는 안전입니다. 아크가 발생하는 거도요, 6ms에 잡아줍니다. 혹시나 국내 굴지에 L모 회사가 갖고 있는 차단기가 있는데 그거는 스펙을 보면 30ms입니다. 이미 아크는 고속으로 성장해서 큰일이 났을 때 끊어주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제로 릴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4.6mm, 정확하게 저희가 보장하는 건 6mm 안에 끊어져서 아크가 아예 없어진다. 소위 내피드 셧다운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 첫 번째가 안전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출력. 네, 출력 증대. 최대 55%, 평균 10%. 세 번째는 뭐죠? VPP 3%, 가상발전소 운영이 가능하다.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가 준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뭘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저희 이쪽에서 보시다가요, 옆에 많이 주변 전시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접속함에 다른 회사 거는 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전기가 모여지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수가 들어가 있고 메인 차단기만 들어가 있죠. 요거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뭐 부수적인 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태양광 아까 스크린에서 오는 전기를 여기를 통해서 여기 휴즈를 바꿔주면 돼 있죠. 바로 현장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이 와서 물을 뿌리려고 한다면 물을 못 뿌린다는 겁니다. 감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관은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DC 전기는요, AC 전기에 비해서 약간의 통계상에 정확치는 않지만은 5배가 무섭습니다. 제로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제로가 없는 게 D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나오면은 뭐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녹아서 끊어질 때까지 놔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얘가 끊어줍니다. 6ms. 1초를 1000개로 쪼개면은 어떻습니까? 1000ms죠. 1000ms인데 그걸 6개 안에 잡아서 끊어준다는 거예요. 아크를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별함이 있다는 말씀으로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트링에 전압, 전류, 전력, 소위 그거는 이제 우리 VI 커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기능의 점검 시스템이 여기서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멀리서 봤을 때는 태양광을 그 넓은 판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이 위에 보시면요, 빨간 거 표시되어 있죠. 빨간 거는 빨리 와서 안전관리 담당을 점검하세요 라는 거죠. 역시 노란 건 뭐죠? 이거는 휴즈가 차단기가 몇 개 떨어졌으니까 와서 점검을 바로 한번 해주세요. 좀 늦게 와도 돼요. 화장실도 갔다 와서. 뭐 이런 표시죠. 빨갈 때는 늦게 오면 안 되죠. 그리고 파란 거는 정상적인 운전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시장이니까 기술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트렌드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려운 얘기로는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 트렌드와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앞으로의 중심이 어딘지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스마트 양압 태양광 접속함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거를 원격해서 메타버스 기반의 또 아바타로 관제하는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동하시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된 비즈니스 상품은 아리백 종합 솔루션으로서 PC에서 고출력 태양광 발전소지, 친환경 발전기, 양압형 대전반, 스테인리스 LED 조명,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의 태양광 에너지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가 보이며 미래형 스마트 아리백 공장, PCS 에너지 플랫폼 기반의 메타버스 아바타가 움직이는 세상의 중심, 그것이 바로 스마트 파워입니다. 저희 스마트 파워는 김포공장 글로벌 기자파워, 안녕하세요. 리카라워 SME 프로젝트 원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여기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우리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를 한번 그려보시죠.
500W 모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1m, 2m의 까만 모듈이 이제 출발선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500W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직병렬로 연결해서 BC에서 전기가 발생한 것을 AC로 바꿔가지고 운전하는 발전을 일으키는 설비가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0만 킬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발전소 10만 킬로는 조그만 거거든요. 10만 킬로면 면적이 얼마 차지할까요? 면적이 30만 평 소요됩니다. 자, 우리가 눈을 떴다 감으면은 5만 평을 봅니다. 자, 30만 평이 넘으면 6번을 눈을 떴다 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관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가끔 신문에 보시면은 IoT 시대, 그래서 모든 설비의 솔루션의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갑니다. 자, 클라우드 안에 있는 서비스를 모니터로는 보실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 있는 DB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소위 아바타가 모두 관리를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쭉 보시면은, 전시장에 보시면은 아바타가 태양광 발전소를 관리하는 솔루션은 저희 것뿐이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가 최초고요. 그리고 최초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아바타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별로 소위 스트링 단위의 스트링 레벨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도 빠짐없이 갖고 와야 됩니다. 그게 아까 보셨던 스트링 옵티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요, 썬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썬봇. 썬은 태양이죠. 봇은 로봇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리의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관리의 어떤 기술, 엄청난 노하우, 그거와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 그거를 우리 썬봇이 기억을 해가지고 스캐닝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결론은 우리 30만 평 되는 태양광 발전소 10만 킬로뿐이 안 됩니다. 100메가뿐이 안 되는데 이거를 스캐닝해서 어느 스팀에 아까 500W 모듈 어느 모듈에 문제가 있는지를 스캔하고 관리하는데 30분뿐이 안 걸립니다. 전체. 마치 혈액 한 방울 가지고 암 내지는 어떤 종양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소위 30만 평을 30분 안에 모두 스캐닝합니다. 그리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리해서 어떤 실손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스트링 단위의 인버터 단위의 실손되는 에너지가 있으면 바로 관리자한테 위치 기반으로 통보해 줍니다. GPS 위치 기반으로.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그걸 복구했을 때 앞으로 발전량이 얼마나 더 늘어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자, 우리 썬봇이 하는 일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평상시의 일상관제입니다. 일상관제라는데 30만 평에 널리 퍼져 있는 곳에 우리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목적 점검하는 과정. 목적 점검하는 과정은 본인의 휴대폰 가지고 QR코드를 찍습니다. 그럼 본인의 위치, 우리 제품의 위치, 설비의 위치가 정확하게 판독이 돼가지고 바로 자기 휴대폰에 X, Y, Z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X는 과거의 값입니다. 본인이 점검했던 아니면 거기서 데이터 출력이 됐던. Y는 현재 값입니다. 현재까지 쭉 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근데 더 중요한 건 Z값, 증강현실까지 나옵니다. Z값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거를 수리를 안 하면은 앞으로 발전량이 얼마가 줄어든다. 그리고 이걸 수리 안 하면은 몇 시간 뒤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열 축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Y Z값을 통해서 일상관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관제라는데 뭐 별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기러기가 와서 설사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왔으면은 그런 거 사진 찍고 아니면 소리를 녹음해서 업로드하면은 클라우드 센터에 저희 데이터가 업로드 되도록 하는 일상관리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디지털 트윈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디지털 마침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1000kW짜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좋아서 3500kWh가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3500kWh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발전 6사에서 RPS 의무제도로 해가지고 시설해놨는데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실제로 이 발전량이 한 30%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에서 의무사항으로, 건축물 의무사항으로 시설해놨는데 솔직히 한 50%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국회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30%, 50% 발전이 안 되더라도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전기 안 보인다는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용량이 1000kW가 현재 햇볕이 좋아가지고 3500kWh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저희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뭐냐면요, 사이버 공간 안에 현재 운영되는 발전소를 4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4개. 현재 운영되는 발전소가 먼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 발전소입니다. 기준 발전소는요, 현재 운영되는 가장 퍼펙트한 이상형 발전소에 현재 기상청 데이터를 넣지 않고 아까 저희 보셨던 현재 일사량, 그 장소의 일사량, 또 온도, 습도, 비, 구름, 눈 오는 거 그대로 실시간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퍼펙트한 발전소에 현재 기상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게 4000이 나올 수도 있고 450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4000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아까 실제 운영되는 발전소는 어떻습니까? 3500이 나옵니다. 500이 갭이 생기잖아요. 그 갭이 어느 모델, 어느 스프링, 어느 접속함, 어느 위치에 있는 인버터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그걸 직접 전기 안전관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DB로 전략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신 박사님?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야지만이 현재 운영 발전소가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전소는 더빙 발전소입니다. 우리 그 음질, 음악 좋아하시잖아요? 음악을 틀면 고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음을 넣고 저음에 어울리는 음악이 있으면 저음을 깝니다. 이퀄라이저 기능이 있습니다. 일기 정보는 맞출 수 없잖아요. 지금이 오늘이 4월달인데 만약에 12월 10일 날 어느 위치에 뭐 위도 경도 38, 22에서 만약에 12월 어느 날에 있는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바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에. 가상 공간의 날짜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일기 정보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더빙 발전소고요. 네 번째 발전소는 VPP입니다. 태양광의 가능성 에너지입니다. 그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바로 VPP 3% 양방향 출력 제어가 저희는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린 해보시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우리 메타버스 기반의 MEP, 메타버스 에너지 플랫폼이 하는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결국은 20년 전에 우리가 정부와 사회를 예측해서 먼저 온 것처럼 이 태봇이 태양광 시장의 미래를 장악할 겁니다. 마지막 아마 더 중요한 거는 탄소 중립 2050입니다. 탄소 중립은요,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현재 날짜로 약 30개사가 아리백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이행을 안 하면은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통계에 의한다면 40%가 수출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탄소 배출 저감인데요. 구체적으로 계량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탄소 배출권을 인정을 안 합니다. 자, 우리 MEP, 메타버스 에너지 플랫폼에서는 구체적으로 계량을 해줍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